두 문제 날아갔다. 뭐 근데 뭐 어차피 다 적었으니까 그치 입모양 보면서 적당히 잘 복화술 이해하시고. 나중에 한번 들어봐. 쌤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영상 녹화 어떻게 돼 있는지. 쌤이 아마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옛날에 마이크 없었잖아요. 마이크 없이 하니까 이게 울리는 게 너무 커서 공간에 이렇게 다다다다다. 너네 소리가 파동인 건 알지? 그치? 그래서 그 파동의 보강과 간섭 현상에 의해서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워요. 너 나가. 그래서 마이크 그냥 했고. 그치? 옛날엔 마이크 안 했죠. 마이크 하니까 확실히 듣기가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자꾸 존다. 화가 난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네는 안 주니까 예쁘다. 자, 317쪽입니다. 자, 이 주어진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수 A는 양수 X는 존재하고 자, 음수 X는 존재하지 않으라 그랬는데 자, 그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나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수 X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두 부등식을 연립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항이고 자, 그럼 연립을 하러 가볼게요. 4X가 넘어가고 A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자, 1차 부등식에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1-A보다 크다 이렇게 잡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 1-A가 경계가 되면서 이 수치보다 크다라는 게 현재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 모양이 되는데 얘랑 연립해야 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만들어 보니까 자, 3x 더하기 a가 3a 더하기 1이 자, 6x-8보다 이렇게 크다가 돼 있는 상태고 자, 3x 넘기면서 3x 마이너스 8 넘기면서 3a 플러스 9가 되는데 3 약분하고 나면 x 값이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라는 경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 a 플러스 3보다 작다라는 경계의 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연립부등식의 해는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a 더하기 3이 이 1-a보다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생길까? 안 생기겠지. 그럼 적어도 이 a 더하기 3이라는 경계가 1-a보다는 어디에 있는 건 확정적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쭈루루루룩 만들어낼 건데 이 범위 안에 양수는 포함돼야 되고 대신에 음수는 포함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양수와 음수의 경계는 얼마인 거니까? 0이니까 0이라는 기준점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쵸? 자,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갔을 때 빵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여기는 1-1이라는 경계가 자, 0보다 왼쪽에 있는 구도라면 반드시 무슨 수를 포함할 수밖에 없을까? 음수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그럼 1-a는 이런 영역의 존재에서는 안 된다는 거네. 그럼 1-a는 점점 어디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야. 맞지? 음수해를 없애야 되니까. 그럼 적어도 1-a가 0보다는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0에 걸쳐 있어도 되겠다. 그쵸?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럼 1-a의 값이 가지는 범위는 0보다는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얘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0보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1-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조의 연립부등식의 해 모양을 그려보면 다시 수직선상에서 0이 이렇게 있고 1-a가 이렇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자, 반면에 a 더하기 3 또한 0보다 당연히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고 그리고 얘는 1-a라는 경계보다도 반드시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1-a보다 크다는 부등식까지 모조리 연립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 숨차. 이해가 되나요? 이거 두 개 같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자. 이거 두 개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자 a 더하기 3이 1-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고 a 더하기 3이 0보다 큰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자 이거 그냥 다 연립합니다. 넘어가면서 a는 1 이하가 되고요. 자 요거 넘어가면 a가 마3보다 크고요. 자 정리하면 2a가 -2보다 크다가 되니까 a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마3보다 큰 동시에 마1보다 큰 거니까 남는 거는 마3보다 크다밖에 마3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1보다 크다가 남은 거고 그럼 거기에 1보다 작거나 같음이랑 자 연립이 돼야 되니까 우리 a 값의 범위가 자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1보다는 커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컷!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아니요. 없으면 넘어가서 2차 부등식으로 갑시다. 좋아. 좋아.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1차 부등식 하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2차 부등식들은 얼추 마무리를 했고 대수적 해석도 거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쌤이랑 어느 부분만 좀 정리를 할 거냐면 322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석은 대수적인 해석이랑 기하학적인 해석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대수적 해석이랑 기하학적 해석. 자, 대수적 해석이 말 그대로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해석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 하나만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얘는 해석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가져가야 된다? 두 가지로. 그치? 두 식의 곱이 0보다 큰 거니까 둘 다 무슨 수인 형태부터 그치? 양수인 형태부터 따져야 되고 또는 둘 다 무슨 수인 형태도 있었다. 그렇지. 음수인 형태도 있었다. 이렇게 갔었던 거다. 그치? 그런데 이 대수적 해석이 원래는 식이 두 개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짜리도 있었어요. 그럼 세 개를 곱하면 0보다 크다를 해석하려면 요거는 첫 번째 세수를 곱해서 양수 된다 그러면 셋 다 무슨 수인 거 따져야 되고 양수인 거 따져야 되고 또 음수가 몇 개인 거 두 개인 거. 그럼 마마뿔이랑 마뿔마랑 뿔 마마랑 이렇게 원래 몇 가지 다 따져야 돼? 네 가지 다 따져야 돼. 그럼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 그래서 원래 이 세 개짜리 해석은 부등식의 영역이라 그래서 그래프로 다시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둘이 결국 똑같은 방법인데 표현만 다르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3개 이상짜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몇 개가 곱해진 식이 나온다면 이렇게 2개가 곱해진 식이 나온다면 분명히 우리는 자 대수적 해석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 너네한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다가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6이라는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그럼 이거 전개하면 몇 차 부등식일까요 얘들아? 4차 부등식이야. 맞지? 근데 이 4차 부등식 우리가 풀 수가 있을까? 없잖아. 그치? 식이 몇 개로 쪼개지니까 4개로 쪼개지니까 그럼 애초에 얘를 쪼갤 생각 자체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렇다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릴까?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본 적 있어요? 없다. 그치? 그래서 지금 알려줄게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얘를 y로 대응시키는 게 몇 차 함수? 4차 함수. 인상 펴라. 4차 함수 나중에 그릴 거야. 얼마 안 남았어. 반년도 안 남았어. 겨울방학 때면 다시 할 거예요. 겨울방학 몇 주? 아, 심이 많이 남았네? 낭비를 조금만 해볼까?
곧할 거니까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2차 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되면 무슨 절편을 빨리 찾을 수 있었어? 무슨 절편? x절편. 얼마랑 얼마죠? 1이랑 2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몇 차 함수? 3차 함수. 얘 x절편도 알 수 있지 않아? 얼마? 1, 2, 3.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가거나, 오,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건 여기 있는 최고차의 계수 부호에 따라서 정해져요. 자, 우리가 x값을 겁나 키운다 칩시다. 100을 넣었어요. 별로 안 키웠네? 그래도 100 넣으면 나의 대응된 y값이 99 곱하기 98 곱하기 97이니까 엄청 커, 안 커? 커요. 크지? 그럼 좌표가 100일 때 함수값이 엄청 큰 양수니까 흰색의 형태일까 노란색의 형태일까? 흰색의 형태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판정을 할 거예요. 2학년 때 배워요? 응. 아니 뭘 2학년 때 배워? 1학년 때 배우지. 겨울방학 때 할 거라니까. 그럼 얘는 x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1, 그치. 1, 또 3, 또 얼마? 6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그렇지. 구불구불. 이게 4차 함수 그래프야.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어떤 부분을 찾는 거지? 큰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럼 기하학적으로 해석이 되죠. 얼마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또는 1과 3 사이다 또는 어디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해. 쪼갠다는 생각을 그럼 여기선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어쨌든 두 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이게 0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 동시에 얘가 0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 또는 각각이 0보다 어떤 경우? 작은 경우를 해석하면서 2차와 2차 부등식은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필요한 부등식의 해석을 가져간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대수적 해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하학적 해석,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 훨씬 부등식 해석이 편하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해서 2차 함수랑 x축이 가지는 위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부등식의 해가 분류됐었습니다. 그거부터 확인을 할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내 2차 함수 fx가 함수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자 c인 걸로 두고 a는 0보다 큰 케이스로 보고 갈게요. 그럼 첫 번째로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각각의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할 건데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함수식의 입장에서는 그냥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으로 해석을 바꾸어도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큰 영역의 값들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요 부등식의 해는 작은지 후야 어떤 값이 될까? 알파. 알파보다 작다 또는 그치,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을 축 위에 있는 함수값이 드러나는 부분을 자 양수인 함수값이라 그래서 부호 플러스로 많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축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의 해는 준수야.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치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죠. 등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고 자 예은아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 현진이한테 물어봐. 현진이한테 물어봐. 이거 해가 뭐야 이렇게. 미안해. 자 빨리 얘기해. 너잖아.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치?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 찾는 거고. 진짜 내가 노력 많이 한다. 더럽게 힘드네. 자,
fx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만드는 해를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라 그래서 무슨 해라고 불러왔고? 일반해라고 불러왔습니다. 범위를 갖는 해를.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개형 따라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상태고, 자, 그 부분이 접하는 x좌표가 알파라고 둔다 치면 다은아,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어떤 모양이 될까? 뭘 보면서 해, 얘를 보면 하면 되지.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그쵸? 알파일 때만 0이고 나머지 함수값들은 다 양수니까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인경아,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까요? X는 알파. 네? 모든 실수. 왜 눈치를 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의 해는 큰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되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모든 실수 x가 되겠죠. 자, 큰 지우야, fx가 0보다 작다의 부등식의 해는 그렇지.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민주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등식의 해는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은 있나요? 아니요. 그럼 0인 부분은 있나요? 그치. 그럼 누구밖에 없다? 알파밖에 없다. 자, 분명히 부등식의 해인데 특정 범위가 아니라 이런 모든 실수 x거나 해가 없거나 특정 값 하나만 가지거나 누구 빼고 다 되는 이런 형태의 해를 부등식에서 우리는 특수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공중에 붕 떠있는 부등식의 해를 본다라고 칩시다. 다은아.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했나, 다은이? 네. 아, 그래? 너 뭐 했어, 이 중에서? X가 알파가 아닌. 아, 했구나. 알겠어. 자, 그러면 현영아, 여기 있는 fx가 이런 그래프일 때,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 불러보세요. 빨리. 걔가 없다. 아, 지금 반항하는 거야?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걔가 없다. 해가 없다. 걔가 없다. 해가 없다. 끝!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해들도 전부 다 무슨 해냐면 특수해인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일반적인 부등식의 해를 가지는, 즉 범위를 가지는 이 알파나 베타 값들은 결국에는 이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인 절편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 알파와 베타라는, 자, 부등식의 경계가 되는 이 수치들은 전부 다 사실 fx가 0이 된다는 방정식의 해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fx =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 형태라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고, 그럼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를 떠올렸을 때 특정 범위 안에 해가 분명히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는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니까 x-1 곱하기 x-3이 0보다 작다라고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있는 작다라는 기호가 시호처럼 생겨서 우리가 4이라고 했었었다. 그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려보면 1과 3을 절편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 두 근의 경계인 1과 3에 대해서,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경계인 1과 3에 대해서 그 사이값 안의 범위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영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4이라고 하면서 x는 1과 3 사이다. 이렇게 바로 했었고, 자, 이렇게 단순한 2차 부등식들은 앞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을 전부 다 생략하기로 했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꼭 예쁘게 되는 2차 방정식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인 건데,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4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의 해를 지금 각자 구해보세요. 1번 하나만 하면 심심하니까 2번도 해보자. 자, 이렇게 두 가지. 역시.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어쨌든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생각이고, 그죠?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통 가해가 되지만, 사이랑 가해를 쓸 수 있는 건 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 그래프에서만입니까? 2개인 그래프에서만입니다. 즉 경계에 있는 알파 베타 값이 실근을 가질 때에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등식의 경계가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근의 공식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2 뿔마루트 여러분들 분명히 4 플러스 1 하면서 5 이렇게 잡아줬을 거고, 얘는 실근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머릿속에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랑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라는 경계를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그 값의 경계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경계 기준으로 바깥쪽이기 때문에 가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였죠. 그럼 우리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거나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려고 경계를 먼저 찾아봤더니, 자, 여기 부등식의 경계를 찾아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에 1 빼기 12가 되니까 11i가 되면서 허근이 생겨버린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x축과 교점이 2개가 생기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허근이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이죠? 축과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축과 교점이 없는 케이스면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어떤 상태의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걸까? 몇 번째 거? 그렇지, 세 번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지금 공중에 붕 떠있는 2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심지어 완전 제곱식 만들어봐도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1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가 11이나 되는 굉장히 공중에 붕 떠있는 2차 함수 그래프고,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0보다 작은 영역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얘가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조화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허근이 경계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 없는 건 아니야.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얘는 오히려 모든 실수 x가 해가 될 수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치, 뭐 허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근이 존재하고 아니다 이런 방정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축을 기준으로 어느 형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부등식의 해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바이블에서 몇 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보시냐면, 자, 쌤이 뭘 막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뭘 막 해주지 않겠습니다. 자, 페이지 328쪽으로 와보세요. 자, 대표예제 1번이 보이는데 요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 그래프 그리면서 미리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쌤이 요거 연습 안 하려고 저번 시간에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 부분은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와서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330쪽으로 옵니다. 자, 330쪽에 보시면 지금 2차 부등식 푸시오 하면서 4가지 나오는데, 1번은 보자마자 뭐 되고? 인수분해 되고, 그치? 인수분해해서 바로 푸시면 되고, 2번은 최고창에 마이너스네. 그럼 뭐부터 하면서? 그치, 마이너스 1부터 곱하면서 최고창 양수로 바꾸고 나서 식 정리하자는 얘기고, 자, 마이너스 1 곱하면 얘 무슨 식이 될까요?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완전 제곱식 그래프 그려가지고 0보다 큰 부분 잘 찾아내시면 되고, 알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거는, 자, 마이너스 1 곱하거나 어쨌든 우변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치? 그러면 근이 지금 교점, 지워버렸구나. 교점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하면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제 푼 거고. 자, 네 번째 거는요.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경계에서 실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래프 개형을 따진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되었나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2쪽에 오시면 뭐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테트리스 하시는 거고. 자, 뒤로 넘어와서 324쪽으로 옵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나왔네요. 네, 334 미안해. 자, 칠판 보면서 같이 정리할게요. 첫 번째 부등식이 x제곱 더하기 5 절대값 x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다예요. 절대값이 나왔네. 절대값 나오면 뭐 나눈다? 범위 나눈다. 그치. 그게 기본 마인드인데,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부등식이 요래요래 나오고, 조인형 조용히 해. 두 번째, x값의 범위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또 연립해야 되고 얘랑 또 연립해야 되고 이 둘은 합쳐야 되니까 부등식을 푸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지 않나? 얘는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는 부등식이죠. 왜? 그치? 인수분해가 되려면 일단 뭐부터 바꿔야 될까? 그치? x제곱을 그렇죠.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 x제곱이라는 이 이차항이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뀌어도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자, 절대값이 들어간 그대로 인수분해 그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1 주고 나면 얼마 주면 돼요? 그치, 3이랑 마이너스 8 주면 되고,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3 이것도 또 막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풀어줍니다. 제발 절대값이 나오면 무지성으로 접근 좀 하지 마. 그냥 부탁할게.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 근데 10명 중에 2명이 꼭 희한하게 답을 만들어 와. 근데 그게 모의평가면 내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시험에서 그렇게 오네. 물을 방법이 없잖아. 자, 각설하고 얼른 쉽지 그래. 자, 할 말을 잃히면 안 되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각설하고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x 자체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4, 2 값이 될 거예요. 그럼 경계 중에 작은 값 마이너스 3이랑 경계 중에 큰 값 8 기준으로 내 절대값 x가 마3과 8 사이가 돼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일단 이렇게 적어서 감점당하는 친구 1번. 자, A 감점.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누구의 범위로 나타내야 됩니까? x의 범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쌤 저 이거 범위 안 나눌 거예요. 수직선 배웠기 때문이죠. 자, 3과 8이 보이니까 플러스 3이랑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8 이렇게 잡아놓고 저 완전 잘하죠. 마8과 마이너스 3 또는 마3과 플러스 3과 8 사이에 갑시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답을 적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자, B도 감점. 이거 감점이 아니라 그냥 틀린 거지, 그치? 왜 틀렸지? 그치,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 있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 경계가 둘 다 양수일 때죠. 그럼 이거 어떻게 부등식에 해 만들 거야, 얘들아? 그치,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8까지? 자, 0부터 8까지 C 감점. 저 감점이에요. 틀린 거예요. 아, 그치, 이것도 그냥 틀린 건데 그냥 감점이라고 해주는 거야. 고맙다. 칭찬도 해주네. 아,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저거. 뭐? 8만 돼요, 8만. 8만 돼요? 뭐가 8만 돼요? 절대값 x가 8만 돼요. 그치,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인데, 사실 이렇게 부등식이 두 개가, 부등호가 두 개 연달아 나오면, 앞에 거 두 개랑, 뒤에 거 두 개랑 연립 부등식 푸는 거였다. 그쵸? 그럼 1번 부등식의 해는 어떤 모양이 됩니까?
한 다음 너야. 절대값 x가 마삼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죠? 그치.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지우나 어떻게 될까요? 오랜만에 불렸지. 이거요. 이것은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음. 8보다 작다. 그치.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모든 실수 x랑 이 둘을 연립하는 개념이니까 이 둘을 연립하면 남는 부등식에는 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마8과 8 사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그치? 자, 절대값 나오면 어쨌든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풀던 대로 풀지만 마시고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절대값 나오는 거 해석하고 나면 자, 오른쪽에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더하기 x-2가 절대값 x-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뭐 뿔만 이용해서 막 풀어낼 수가 있을까? 없는 상태다. 그쵸? 좌변이 현재 변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상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뭘 나누어서 푼다는 생각? 범위를 나눈다. 그치 생각?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2가 x-1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고 x 없어질 거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x-1이랑 x 플러스 1 만들어지면 자, 이 부등식에는 사이값입니까? 가해값입니까? 가해값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경계로 가해값 만든 다음에 동시에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랑 연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연립하게 되면 결국에는 1은 근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상태니까 그럼 이 연립부등식에는 x가 1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x가 1보다 작으면 자,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넘어가면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얘도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가해값까지겠다. 그쵸?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을 경계로 가해값의 범위가 생기는데 그 중에 나는 x값이 1보다 어떤 것만 찾는 거라서 작은 것만 찾는 거라서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만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3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만들어 주겠다. 이 생각인 거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은 무조건 범위를 나누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나눌 대상과 아닐 대상을 잘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아, 나 너무 숨차. 힘들어 얘들아. 자, 336번으로 가봅시다. 어, 336쪽.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쌤이 힘들지만 하나씩 다 짚어드릴게요. 아, 그럼 부처님 오시는 날에 오시던가 같이 부처님이랑 학원으로. 부처님 모시고 오던가. 어? 기독교라고? 그럼 넌 더더욱 부처님 모시고 오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 자, 지금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 상수의 비값 구하래요. 이건 너무 쉽죠. 자, 부등식의 형태를 보니까 해의 경계가 몇 군데가 생겼고 두 군데가 생겼고 그치? 이 경계가 지금 마이너스 4와 1이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의 해의 모양을 봤을 때도 해의 형태가 가해값을 가져야 되는데 딱 가해값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분해 될 거다? 인수분해 될 거다. 그럼 이 식이 x 더하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쭈르륵 전개해서 a, b 그냥 찾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고 자, 두 번째 문항 보시면 숨차. 이게 운동의 문제일까? 현이야, 나 너한테 이제 내 모든 질문을 너한테 향하지 않을 테니까 내 말에 대답 안 해도 돼. 안 돼요. 아니 하지 마. 학원 오는 맛이 없어. 아니, 내가 학원 오는 맛이 안 나.
내가 그만두고 싶어 지금. 아, 내가 왜 그만두면 안 돼? 나 그만둬도 되잖아. 그냥 문을 탁 닫으면 되는 거잖아. 어? 내 말도 안 듣는 데인데 저요? 걱정을 할까? 제가 제일 잘 듣는데요.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최고차항이 지금 미정계수 A가 들어가 있고 2차 부등식이라 돼 있어요. 이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 아닌데 그래도 생각은 하면서 습관화하세요. 2차 부등식이라 했으니까 이 최고차항 계수는 뭐가 될 수 없다? 그치, 0이 될 수 없다는 미리미리 당연히 잡아놓고 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위에 선생님 왜 안 했어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로 정해져 있으니까 1이라고 0이 아닌 값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1과 5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 부등식의 구조는 가인데 왜 사이가 됐지? 그치, A가 그러면 음수라서 그런 거고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럼 A가 음수인 상태고 근이 이렇게 1과 5로 정해지면 자, 여기 있는 2차식 또한 분명히 인수분해 될 거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 A니까 A의 x-1 곱하기 x-5 이렇게 인수분해 하자는 얘기다. 그쵸? 그럼 요거 전개했을 때 개수가 얘랑 띠릭띠릭 어떻다는 생각으로 같다는 생각으로 지금 상수 AB 값 찾아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자, 정리를 짧게 해보면 전개해보면 얘가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될 거고 자, 다 A배 하면서 ax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자, 5a가 될 거니까 자, 요래 마이너스 6이랑 요래 플러스 10이랑 자, 개수관계가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무슨 2로? 마이너스 2로 결정되는 게 확정적이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B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그치? 10 될 거다 해서 이렇게 AB 값 그냥 정하고 나면 A 값이 음수인 것도 맞아 떨어지는 상태다. 그치? 자, 요렇게까지 이제 쉬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자, 부등식의 작성도 잘 하시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338쪽입니다. 자, 별표 치시고요. 자, 문제 첫 줄에 다음 무슨 식이라고 되어 있죠? 부등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면 어쨌든 다음 부등식들의 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자, 첫 번째는 3x제곱 더하기 k-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현재 주어진 식은 반드시 몇 차식임이 결정된 거죠? 2차식임이 결정됐죠. 최고차항이 0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럼 얘는 2차식으로 정해진 몇 차 부등식이냐면 2차 부등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 형태가 모든 실수 x라고 되어 있네. 그 말인 즉슨 내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졌을 때 교점이 두 개나 생기는 일반적인 해를 만든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실수 x는 무슨 해를 가지는 형태고 특수해를 가지는 형태고 그럼 그래프 개형을 따졌을 때 모든 실수 x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려면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반드시 x축보다 어디에만 그려져야 될까? 그렇지, 위에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따질 수 있는 조건은 축과의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니까 이때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사실을? 작다는 사실의 조건을 쓰자는 거죠. 왜냐하면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안 생기는 거거든. 맞지? 그럼 판별식을 쓰면 여기에서 k-2의 전체 제곱에 4배 하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항상 접할 때의 경계 조건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등식에서는 접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어. 그럼 접하는 건 될까 안 될까? 되지. 접하더라도 0인 함수값 만들어줘도 되니까 그럼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말고 작거나 어떤 경우도 된다? 같은 경우도 된다는 생각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어쨌든 우리 문제는 등호가 없는 상태니까 자, 접하는 건 배제하고 갈 건데 이걸 또 열심히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로 인수분해하면 될까? 합차로. 얘는 6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서 k 플러스 4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서 k-8이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사이값 범위만 되면서 x, k값의 범위는 마4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자, 얘는 단순한 문제인데, 자, 2번을 봅니다. 자, 2번에 보니까 k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식은 반드시 2차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0일 수도 있으니까. k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 푸는 게 맞고, 만약에 k가 0인 상태라면 k가 0이면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의 구조는 k에 0 들어가면서 0x제곱 더하기 0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런데 자, 지금 x제곱이나 x의 개수가 모조리 0이니까 얘는 어떤 x값에 대해서도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어떤 값을 나타내는 식의 값이 되죠? 0을 나타내는 식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에 뭘 넣든 간에 0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나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의 대소관계만 판정을 하면 되는데 마3이 0보다 작은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다시 마3이 0보다 작다는 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이에요?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치? 그러면 내가 모든 x에 집어넣어서 이 값이 0이 되더라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k값이 0인 것은 현재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부등식의 A가 모든 실수 x가 되도록 하는 자,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자,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A가 모든 실수 x 되도록 하는 k값 중에 0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k의 0을 뭐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추가한다. 그치? 이 생각이 있어야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k가 0이 아닌 순간부터 몇 차 부등식이 됩니까? 2차 부등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등식은 지금 0보다 작은 거니까 x축 기준으로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느 영역에 다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위야 아래야? 아래. 아래에 다 그려져야 되는 거지. 함수값이 0보다 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지? 그럼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쪽 영역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볼록하게 그려져야 될까? 위로 볼록하게. 그럼 위로 볼록하면서 축과의 교점이 안 생기는 이런 그래프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여기서 따져야 되는 부등식에서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슨 수가 되어야 합니까? 음수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건 여전히 판별식 D가 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이 1번과 2번을 우리는 이제 연립해서 K의 범위를 또 만들겠다 이 생각인 거죠. 자,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K는 일단 0보다 작은 거 그대로 잡아주고 판별식 쓰면 4분의 D 쓰면 되니까 4분의 D는 절반제곱 4K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플러스 3K가 0보다 작다가 되게 될 거고 그럼 K를 묶어내면 얘가 4K 플러스 3이 다시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사이값의 경계의 해를 만들기 때문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가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는 K가 0보다 작은 거랑 이 부등식의 해랑 연립하게 되면 남는 건 어느 쪽이 될까요? 위쪽, 아래쪽? 이거 연립하면 위에 것만 남겠다. 그치? 모양이 바뀌지는 않겠죠. 경계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답은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뭘 추가해야 되니까? 0을 추가해야 되니까 자, 결론적인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표현들 당연히 잘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에 미정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정을 잘 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까지 해서 잘 체크를 하시고요. 아이고 숨차. 자, 여기에 이제 주제가 하나 더 끼어 있는데 340쪽은 이제 쌤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잘 할 것 같고 342쪽으로 오시고 이거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아, 제한된 범위가 얘 지금 9번 했구나. 몇 분이죠 얘들아? 지금 몇 분이야? 시간 43분? 충분 다 해버리겠다. 자, 이제 8번으로 옵시다.
자,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얘 그래프로서의 해석에서는 fx가 지금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 fx가 그치 누구보다 gx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 이게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쵸?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알려줬으니 오른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도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냐고 묻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예제 8번에 1번 문항을 보면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자, 얘 그래프가 y는 x 마이너스 4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찾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어쨌든 기하학적인 그래프에 대한 위치관계 해석이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갑자기 쌤 이차함수 인수분해 되네요. 0이랑 a x절편 가지면서 나 이렇게 그릴게요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는 뜻이다. 그쵸? x축은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면 둘의 위치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랑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이렇게 그어서 이런 형태의 위치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지 않을까? 맞니? 그러면 나는 자, 요 식을 지금 요 이차함수식을 fx라 그러고 여기는 1차함수식을 gx라 그러면 어떤 부등식을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보다 항상 크다고. fx가 gx보다 항상 크다는 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해의 입장에서는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뭐가 된다는 생각으로 x가 된다는 생각으로 해석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ax 넣어주는 거고 gx 자리에 x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좌변을 싹 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겠네. 맞아? 그럼 x축 기준으로 우리 그래프는 어디에 다 있어야 되고 어디에 다 있어야 되고 너네 집에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지? 기다려봐. 내가 조만간에 차량 어머님한테 오늘은 11시 반에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하고 지게 안 보는 날에 하루 정도 잡아줄 테니까 빨리 대답해. 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x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위에만 있어야 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수 공중에 붕 떠 있을 거니까 이 2차식에 대한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해석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나머지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마지막 예제 9번으로 갑시다. 마찬가지로 별표 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x값의 범위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k의 범위 찾으라 그랬는데 일단 우변에 이 식들은 다 좌변을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다 넘겨준다 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자,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니까 얘 부등식의 애가 모든 실수 x 된다. 이런 얘기다. 그쵸?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 x축 기준으로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내 그래프는 위에 그려져야 된다, 아래에 그려져야 된다. 아래에 그려져야 된다. 그쵸? 그럼 내 2차 함수 그래프 분명히 무슨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치? 요 밑에 있으면 원래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여기 x축보다 밑에 있어? 그렇지. 얘는 지금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뭐부터 봐야 된다? 제한된 범위부터 보는 거다. 그치? 제한된 범위가 제시되자마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무슨 부분만 그리겠다? 그렇죠. 일부분만 그려서 해석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나마 얘는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한테 뭔가 다시 생각할 건덕지를 줬지만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었으면 자, 무지성 판별식 썼겠다. 그치? 그럼 전부 다 그냥 다 감점이 아니라 아예 점수를 안 줘.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제한된 범위를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생님 0보다 그럼 큰 걸로 풀어줄게요. 자, 그럼 이게 0보다 크다. 아니, 잠깐만요. 막 바꾸면 답이 요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교재 있는 대로 풀겠습니다. 그럼 이거 0보다 작다라는 거 풀기 전에 자, X축부터 그릴 게 아니라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 제한된 범위에 그려질 거니까 나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나갈 때 점선으로 그려나가는 게 맞고 그러면 이 이차함수에 무슨 축을 잘 찾아야 합니까? 대칭축 잘 찾아야 되죠. 여기 그래 이차함수에 무슨 축이란 게 대칭축밖에 더 있겠네요. 그치? 대칭축은 x가 얼마인 곳일까? 1인 곳이네. 그럼 1인 거 기준으로 지금 우리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려지니까 자, 대칭축 포함하는 경계고 자, 마이너스 1이랑 2 중에서 누가 더 높은 함수값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그럼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높은 함수값이 2에서 더 작은 함수값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래프의 일부분이 그려져요. 됐니? 그럼 여기 있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우리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다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 내가 알려주기만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알려주고 빨리 끝내기만 기다리고 있잖아. 생각. 이렇게 그래프의 일부분이 그려졌을 때 모든 함수값들이 이 제한된 범위에서 0보다 작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조건의 해석이 필요할까? 이 부분의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작아야 되는데 x에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함수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치 1 플러스 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라는 함수값 이렇게 만들 건데 그 다음에 그게 0보다 작다. 이게 0보다 작다. 왜? 이거 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안 알려줌. 빨리 생각해. 위에 있는 분식이 범위 내에 있는 x 값을 넣었어요. 적어도 성립해요. 아, 0보다 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말고 2 넣는 건 왜 안 해? 밑에 있으니까. 어? 그치, 그 말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그래프의 함수값들 중에서 x가 얼마일 때 최대의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높은 값들을 가지는 거고, 그치? 그럼 나는 모든 값들이 0보다 어떻게 원하니까? 작기를 원하니까 이 함수가 가지는 가장 높은 함수값만이라도 무슨 수가 된다면? 음수가 된다면 나머지 값들은 그 값보다는 다 어떨 거야? 작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아니면 x축의 위치를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보면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함수값이 0 되는 부분은 사실 x축의 위치를 잘 보자는 얘기다. 그쵸? 쌤이 x축의 위치를 만약에 자 이런데 그려나간다 치면 현재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오히려 모든 함수값들이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어떻다라는 게 되지? 크다라는 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x축은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x축이 더 올라가야 되네. 요 사이에 끼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치, 0보다 큰 양수인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럼 x축이 공중에 여기 있는 최대값보다 위에 있는 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져야 여기 있는 함수값이 다 음수인 게 성립하는 거죠. 그럼 항상 경계 조건 잘 판단해야죠. 여기에 경계의 함수값이 x축이랑 딱 마주쳐 있는 건 과연 되는 상황일까 안 되는 상황일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치.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었다면 그치. 들어가도 되는 거지.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내 함수가 가지는 최대값이 0보다는 어때야 되냐면 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k에 대한 부등식 다시 풀면서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그럼 요 2차 부등식에 대응되는 k 값을 찾아준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였죠. 됐나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그래프의 일부분이 해석된다는 내용들 잘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시다. 자, 바이블은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너네 지금 쌤이 345쪽까지만 뽑아줬니 혹시? 네. 이 뒤에 게 없어? 그럼 일단 345쪽까지 외우세요. 아, 중간 연습 문제 뽑았어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도대체? 이거 7페이지인데요. 페이지는 많지만 문항수는 얼마 안 돼요. 끝!